오행별 무관성 사주의 특징과 삶의 대처법 갑일간부터 제2강 무관성 사주, 즉 관이 사주팔자에 없다는 것은 규칙, 규율, 원리 원칙, 자기 통제가 없어서 우유부단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내세우기 어렵고 타인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이 있고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주의 특징으로는 적성, 진로를 찾기 어렵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조직에서 상사의 지시, 규제, 간섭을 견디기 어려워하거나 또는 승진이 느리거나 비정규직이 많다. 공직에 임하더라도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등이 있다. 또한 개인적인 원칙과 규율은 있다고 해도 본인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하도록 주장 또는 강요하지 못하고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정관은 나를 극하는데 나와는 음양이 다른 기운을 의미한다. 이는 적절하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 정관은 바른 벼슬 자리를 의미하며 오행의 상생상극에 의해 나를 극하는 기운을 말한다. 여기서 상생상극이란 상생은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상극은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명리학에서는 상생과 상극을 이용하여 기흉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한다. 정관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원리, 원칙성이고 편관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권력성을 상징한다면 무관성은 개인적으로 만든 원리 원칙과 권력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타인이 나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타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원칙도 없고 규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권력욕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다. 무관성 사주는 재능, 능력은 뛰어날 수 있지만 내가 조직 또는 사회에 홍솔당하지 않아서 사회적, 인간관계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 관성이 없으면 타인의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이 권력을 보고 따르거나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본인 기준을 주장 또는 강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무관성 사주는 원칙과 위계 질서가 강한 단체 또는 보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향이 강하다. 정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관은 반드시 사주에 나타나야 한다. 지장간에 숨어있는 것은 귀하지 못하다. 오행의 상생상극에 의해 나를 극하는 기운을 말한다. 사주에서 정관의 특성은 일간을 통제하고 관여하는 십성으로 강한 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통해 명예를 얻게 되며 직장에서 꾸준히 승진하는 성향이 강하다. 정관이 월령, 즉 각 계절의 말기를 관장하는 것으로 명리에서 월령은 월지 지장간의 정기를 의미한다. 월령은 사주에서 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한다. 사주에서 월주는 아주 중요하며 월주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의 운을 결정하는 대운이 정해진다. 따라서 월령이 견실하여 힘이 있으면 이름을 떨치고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대장부이다. 그러나 식상이 강하여 관성이 제극, 통제와 극을 심하게 받으면 군자가 소인배에게 굴복하는 형국인이 소인의 사주이다. 식상을 제압해야 한다. 정관은 형충을 크게 꺼리고 상관도 꺼리며 칠살, 편관이 혼잡되는 것을 꺼린다. 정관도 많으면 칠살과 같다. 정관은 하나만 있어야 귀하다. 정관이 암장되어 있으면 칠살은 없거나 약해야 한다. 만약 정관은 암장되어 있는데 칠살 이 사주에 나타나 있거나 천간에 부출, 월지장간, 오행이 시상, 시지 천간에 놓이는 것 하였으면 파격이 된다. 정관이 형충파해되면 매사 성공하기 어렵다. 사주가 신약하면 정관도 칠살과 같고 신왕하면 칠살도 정관과 같다. 정관은 인수, 정인이 있어 보호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양인, 칠살이 있으면 가난한 명이 된다. 정관이 많으면 혼잡되니 오히려 제복, 통제하여
굴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사주에 관성이 많은데 다시 대. 세운에서 관성운이 오면 매사 뜻대로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관은 신왕하고 인수가 있으면 발복한다.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상관운이 되면 불길하다. 인수와 관성이 왕성한 운이 와야 발복하고 관직을 얻는다. 편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관은 제복됨이 마땅하니 편관 7살은 소인이기 때문이다. 소인은 무지하고 흉폭하며 꺼리는 것이 없다. 노력하여 군자를 기르고 복역하여 군자를 호위하는 것이 소인의 책무이다. 따라서 징계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제복, 통제하여 굴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제복이 없으면 간사하여 속이고 적해 해를 일으키는 형국을 이룬다. 소인이 권력을 잡으면 재화, 재난, 재앙이 따른다. 편관 7살이 있으면 호랑이를 안고 자는 것과 같으니 위험이 있어 무짐승을 다스릴 것 같지만 점차 고삐가 풀리면 근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다시 사명이 모두 있으며 양인이 일시에 있고 또 육해가 있으며 다시 괴강이 상충하면 이 사람은 그 흉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사주에서 제복식신 제살이 되고 운로에서 다시 제복하는 운이 오면 대기한명이다. 7살이 하나 있고 제복이 되면 좋으나 사주에 7살이 여럿 있고 운로에서 제복하는 운이 되면 오히려 복이 없다. 왜냐하면 흉폭함이 이래와 같아도 제복할 수 없으면 제복운이 오히려 나쁜 것이다. 이런 때는 제복하려고 하지 말고 인수로 설계하여 일주를 돕는 것이 좋다. 제복 통제하여 굴복시키는 것 함이 있으면 편관이라 하고 제복이 없으면 7살이라 한다. 소인이 제어되면 정도가 행함이 되나 제복이 없으면 정도를 행할 수가 없다. 7살을 보고 무조건 흉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귀격사주가 7살이 있는 자가 많다. 충신이 모이고 대운이 다시 살운이 오면 그 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신왕하고 7살이 제복되면 묘하니 살이 변하여 권세가 된다. 신왕하고 화살살로 변화하는 것이 되면 편관이요. 신약하고 제복이 없으면 7살이 된다. 사주원국에 제복이 많으면 편관운이 와야 하고 제복이 없으면 제복운이 와야 한다. 사주에 제복이 심한데 다시 대운에서 제복이 되면 편관의 기운이 없어지는데 월령이 양인과 충이 되면 흉하다. 신왕하고 7살이 약하면 가사리권이는 살이 변하여 오히려 권세가 된다는 뜻으로 가사리권이 되면 벼슬이 높아지고 힘과 덕으로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이런 경우 7살은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간별 무관성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간목, 을목. 간목은 양의 목을 뜻하며 성장 동력과 사회적 발전 욕구를 의미하는 대립목으로 양의 목, 위를 향해 자라나는 큰 나무다. 성격은 새로운 것을 도전, 시작, 추진, 경쟁심, 희망, 충동적, 순수, 담백함, 봄 계절을 나타내며 활발하고 위로 성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름에 태어난 간목은 화기운이 왕성한 특징을 갖고 있다. 2. 을목은 음의 목을 뜻하며 꽃, 화초목, 넝쿨, 잡초, 잔디, 바람 등으로 나타내며 성격이 온화하고 섬세하며 여성스러우면서도 고집이 있으며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다. 즉, 성격은 유연성, 융통성, 적응력, 친화력, 끈질긴 고집, 분주하다. 계절은 늦봄을 대표하는데 봄철은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다. 따라서 을목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활기차고 활발하면서 분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을목일간의 무관성이란 관성이 금인데 금이 사주원국에 없는 것이다. 용두삼위로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 결실을 맺는 성향이 약하다. 즉, 금으로 나뭇가지도 적당히 잘라주고 위로 솟으려는 기운을 어느 정도 통제해 주어야 하는데 금 관성이 없어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잘못하여 무분별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당연히 좋은 결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3. 병화.
정화. 병화는 태양화로 태양과 같은 큰 불덩어리로 혁혁화라고도 한다. 즉, 혁혁화는 사주 명리에서 일간과 천간의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을목과 화가 만나서 나타나는 것이다. 천간 중 을목과 일간 중 화를 나타내며 이 둘이 만나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혁혁화는 사주 명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계절은 봄철부터 초여름을 주관하며 병화는 남동쪽 방위를 나타낸다. 성격은 빛, 발산, 열정, 다혈질, 역동적, 드러내고 보여줌, 화려함, 오지랖, 명랑하면서 병화는 활기차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며 끈기와 열정이 있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인다. 정화는 불을 나타내며 화가 많은 사주는 감수성 풍부, 감정의 범위가 넓고 외모에 치중할 수 있고 정의감, 폭발력 등이 있으며 사주 구성에 따라 달, 촛불, 등촉화 등을 의미한다. 즉, 사주가 신왕하고 청하면 달로 보고 신약하고 탁하면 촛불, 반딧불로 나타낸다. 본인의 사주 구성이 청, 중화 보통 또는 탁 여부가 궁금하면 비대스로 문의하면 댓글로 알려주니 참조하기 바란다. 정화의 계절은 여름에 해당하면서 남쪽 방향을 나타낸다. 성격은 확산, 다정함, 밝음, 집중과 집요함, 시작, 도전성, 섬세함, 감수성, 강한 비주얼과 폭발력 등이 있으며 정화, 일간의 무관성이란 관성은 수기운인데 수기운이 없는 것이다. 즉, 병화, 정화는 낮의 기운인데 낮만 있고 밤이 없는 것이다. 여름만 있고 겨울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사주의 특징은 분주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속이 부족하게 된다. 직장 또는 조직에서 일간을 통제하고 구속하는 것이 없으니까 허영심, 허풍이 강하고 겉모습, 즉 외모에 치중하는 기운이 강해서 겉만 번지르한 현상이 발생한다. 속빈 강정이다. 이런 사주는 공부, 사색, 수양, 회상을 많이 하고 자기 수양을 통하여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3. 무토, 기토. 무토는 성원토로 태산처럼 큰 흙, 진토진 지장간 늘게 모아 봄에 음력 3월에 습하고 따뜻한 흙대습도, 술토술은 지장간 신정무와 가을에 음력 9월에 건조한 대역토이다. 무토는 중심을 나타내며 계절은 계절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기간, 늦여름을 주관한다. 무토는 신뢰성이 높고 인내심이 강하며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중재, 포용력, 고지식, 뚝심, 허세, 느리고 둔함, 무뚝뚝, 노련함, 통이 큼을 내포한다. 기토는 전원토로 화분, 정원과 같은 작은 흙, 축토 축은 지장간 개신기와 겨울의 음력 12월에 차가운 흙, 한랭토, 미토미는 지장간 정을기와 여름의 음력 6월에 뜨거운 흙, 양화토이다. 기토는 순진하면서 실속을 챙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 뚝심, 고지식, 허세, 노련함과 이기적인 면모도 있다. 매사에 예민하거나 의심이 많으며 토가 많으면 우둔하거나 고집불통이며 내면에 근심과 불안이 많다. 계절은 봄철과 관련이 있으며 동남 방위와 연관되어 있다. 무토, 기토의 관성은 목인데 없다는 것이다. 즉, 토의 역할은 생명체를 키우는 것인데 생명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민둥산 또는 사막이 되는 형국이 되면서 토 자체의 생명력도 잃게 된다. 고집스럽고 무뚝뚝한 토만 있는 것이 된다. 통제를 해주는 목이 없으니 쓰임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토 일간의 무관성이란 무토, 기토 자체는 활동력 자체가 약한데 목이 있어 생명력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생명체를 키우는 역할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력이 없고 고집만 세고 무기력한 형국이 된다. 실속도 없이 너무 한 군데만 머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이다. 토일간의 관성인 목은 일간을 통제하고 구속도 하지만 나에게 재물도 주는 직장 또는 조직에서 무기력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니 자연스럽게 직장 또는 조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주변인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4. 경금, 신금. 경금은 금의 한 종류로 결실이나 완성을 의미하며 엄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싸늘한 가을의 기운을 나타내며 성장이 중지되고 결실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성장이 멈추고 결실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격은 엄격한 성정으로 멘탈이 강함, 결단력 결과, 중심, 주체성, 유연성 부족, 움켜쥐임이 강하다. 경금은 계절은 가을과 관련이 있으며 방위로는 서북쪽에 해당한다. 신금은 주옥금으로 보석과 같이 작고 빛나는 가공된 쇠, 금속을 의미한다. 성격은 까칠함, 정밀함, 냉정함, 자존심, 주체성, 예민함, 분석 능력이 좋다. 경금, 신금의 관성은 화인데 없다는 것이다. 경금, 신금은 가을의 열매를 잘 가려서 판단하고 분별하여 씨앗용, 상품용으로 잘 가려야 한다. 화는 빛, 열이 드는데 이런 관성이 없으니까 금의 쓸모가 상실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화는 빛과 열의 성분인데 가공되지 않은 경금, 신금을 빛과 열로서 재련하여 쓸모있게 만드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쓰임새와 활용도가 있게 만들지 못하므로 일간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것을 빛내주는 것이 없으므로 잘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직장, 남성의 기운이 약하고 덕이 없다. 금일간의 특성인 유연성 부족을 화가 다스려줘야 하는데 사주팔자에서 화 관성이 없으니까 응축된 성질을 유연하게 도와주지 못하여 자기주장, 고집이 강해져서 조직과 직장에서 불화, 다툼을 유발시키는 흉한 일들이 잦아진다. 5. 임수, 계수. 임수는 물의 기운을 나타내며 대수로 바다와 같이 큰 물, 강, 호수 등을 의미하고 이들은 물의 성질을 나타내며 물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끊임없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계절은 겨울철과 관련이 있으며 북쪽 방위와 연관되어 있다. 성격은 지혜로움, 차분, 통제력, 비밀스러움, 속을 알기 어려움, 총명함, 창의력 등이 있으며 임수는 대인관계에서 유연하면서도 교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을 잘 파악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머리가 좋아서 계산적인 일을 잘하며 유머와 재치가 있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관심을 갖는 성향이 강하다. 계수는 물의 원리를 나타내며 물의 성질을 따르는 성격이면서 또한 하늘에 있으면 음기이고 음수이며 빗물이고 이슬이며 한기, 찬기운이다. 땅에 있으면 생수이고 활수이며 샘물, 시냇물, 즉 우로수로 계곡의 시냇물과 같이 작은 물이다. 또한 계절은 늦겨울이며 방위는 북쪽과 연관이 있다. 성격은 총명함, 의지와 인정, 약함, 순수함, 감정 기복이 심함, 얕은 사교성, 까다로움, 순수성을 갖고 있다. 수일간을 극하는 관성은 토이다. 다시 설명하지만 관성이란 것은 존재를 극하는 것, 나를 통제하고 누르거나 울타리 내 가두는 것이다. 그 울타리 내 있으면 보호도 되지만 마음대로 내가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할 것이다. 남자들은 잘 알 것이다. 군사훈련은 견딜 수 있지만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저녁 노을 칠 때쯤 절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고향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보내던 그 시절에 그 심정을 나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지 못한다. 사주팔자에 관이 없다는 것은 자제력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싫은 것은 안 하고 살려는 성향이 강하다. 무관사주는 규칙, 통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수기운의 성격은 겨울, 밤, 지혜, 생각, 통제의 기운인데 이것이 없으면 통제가 잘 안 되고 규칙, 법, 통제가 엄격한 사회에 적응을 억지로 하다 보면 스트레스, 우울증, 고민, 잡념이 많다. 즉, 상기 언급한 수의 특성 때문에
일간을 잡아주는 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무관성 사주의 대처. 무관성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타인과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무관성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조직 또는 사회에서 통솔당하지 않아서 사회적, 인간관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관성 사주는 여자는 남편 복이 없다는 것도 같은 이치로 남자와 연애할 때 다소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양보하고 참으면서 만나면서 분별력 있게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끌리면 만나고 꺼리면 살펴보지도 않고 걷어차니까 좋은 인연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낮아진다. 직장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직장운, 조직생활, 남편운이 없어서 직장생활을 못하거나 남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주팔자로는 무관사주인데 직장생활 잘하고 남편도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운, 세운에서 관운을 만났거나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남들보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자녀가 무관사주이면 칭찬해주고 아이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 것을 추천한다. 특히 무관사주는 억지로 시키거나 강제성을 띠면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행동한다. 무관사주는 좌우매우 도화살이 충복해서 많으면 좀 더 힘들어진다. 절제력 없는 무관이 놀고 먹기 좋아하는 도화살까지 있으면 멈추지 않고 항상 놀려고만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본인이 진짜 노력과 수행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 하루에 한두 개씩은 싫어도 꼭 해보는 연습을 할 것을 권한다. 싫은 사람도 만나보고 귀찮아서 하기 싫은 운동도 견디면서 해보고 공부하기 싫어도 꼭 참고 공부하는 등 싫어하는 것을 참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고 습관화해 두어야 향후 삶이 덜 힘들고 유리해진다.